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97나이를 의심케 하는 할아버지의 건강 비법은? 우유는 안 떨어집니다. 수시로 먹고 수시로. 출연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프로농구 스타 이승현. 지금 197 됩니다. 그의 키 크기 비결 역시 우유라는데 한 1리터씩 1000ml씩 먹은 것 같은데. 우유가 괜히 하얀 보약이라 불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40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다양한 식품으로부터 얻는 게 좋은데 우유는 이런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양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보약 같은 우유의 국내 생산량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소비자들의 우유 소비량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시점.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인류가 건강을 위해 마셔온 가장 오래된 음료이자 대표적 음료 우유. 우유에 얽힌 맛있는 비밀만 안다면 무병장수를 꿈꾸는 100세 시대의 어느 누구도 이 한 잔의 건강을 마다하지 못할 것이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바고.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실험하고 검증해볼 주제는요, 바로 우유입니다. 네, 우유요. 완전 씨는 우유 즐겨 마시시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키 크려고 많이 먹었었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는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그러고 네. 또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해서 좀 많이 먹었던 편이죠. 건강하게 우유를 먹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는 우유를 잘 선택해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먼저 우유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라고 믿는 분들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례자는 통통통 경운기 소리 정겨운 장흥의 한 마을에 계시다는데 혹시 우유 좋아하시는 이세근 할아버지 댁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 닥터지바고 치면서 나왔습니다. 아따, 이거 너무너무 고맙네. 이분이 바로 우유로 무병장수를 실현하고 계신 97살 이세근아. 제작진과 인사를 마치기 무섭게 노 부부는 결명자 탈곡 작업을 시작했다. 30여 년째 쓰고 있는 낡은 탈곡기가 삐그덕거릴 때면 모두 비키시오. 20대 청년 부럽지 않은 힘으로 탈곡기를 지그시 눌러주신다. 97세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힘 좋으시다.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 빨래도 직접 하신다는데 내가 빨래 다 해 입어. 아니야, 내 손으로 다 해 입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칭찬도 끊이질 않는다. 그 농사도 더 많이 짓고 더 활동을 더 많이 하셔. 그렇게 더 건강하신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오늘 이세근 옹의 경운기 운전대에 날개가 달린 것 같다. 이세근 옹의 경운기가 향한 곳은 노란 벼이삭들이 멋스럽게 늘어진 5,000평의 논이었다. 알고 보니 이 넓은 논농사를 혼자 짓고 계시단다. 그런데 건강 하나는 타고나셨다 싶은 그때 그만. 그러니까 다쳐갖고 한진이라든지 예. 이래갖고 여가 띵띵 부서갖고 힘을 못 써 지금. 아이고. 그렇게 하지. 예. 그러니까 일을 못해 지금. 힘이 없어서 아프니까. 그렇다면 팔이 아프지 않았을 땐 얼마나 힘이 좋았다는 말인지. 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드시는 새참. 그런데 새참이 우유다. 이세근 옹이 평생 동안 새참으로 우유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물을 먹으면 뭐도 우유를 먹으면 힘이 덜 거라지. 어느 영양을 보충해 줍니까. 이 카로링이 작업을 하면은 카로링이 도망해 본디 가장 카로링이 일하는 사람 카로링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한답니다. 소모가 되니까 실력이 소모가 되니까 카로링이 도망해 버려.
농산일에 소모하게 되는 칼로리를 우유로 보충한다는 총기까지 갖춘 이세근옥. 거기에 마을의 파워 농사꾼으로 인정받는 옹의 나이가 97세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집으로 돌아온 노 부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김치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해 놓은 우유 꺼내기. 상 바꿔서. 그런데 이세근옹의 우유 계량 컵은 종이컵이었다. 200ml가 들어가는 종이컵에 우유를 채워 한 잔, 두 잔, 세 잔. 수분도 채우고 칼로리도 채운다는 말씀? 우유는 안 떨어집니다. 우유하고 요구르트하고 주로 수시로 먹고 수시로. 수시 없이. 예. 할아버님은 하루에 얼마나 우유 드세요? 아니, 제일 잡수 잡으면 새해도 잡수고 암자도 잡수다 그러고 요구르트도 그러고 난 좋아라 간디 저녁만 잡수라고 내가 좋은 것도 안 잡사 이따가만 한 번씩 먹게 라고. 평소에 우유를 먹고 싶었다는 아내의 말에 얼른 우유를 건네주는 이세근옹. 앞으로는 자주 좀 따라주셔야겠네요. 갖다 주기만 좋네. 우리 신체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참 음식이야. 말 끝나기 무섭게 또 한 잔을 마시는 이세근옹. 이렇게 새참이나 간식, 때로는 끼니도 우유와 요구르트로 대신한다는 이세근옹의 우유사랑.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우유 섭취량이 너무 많아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건 아닐까? 종합병원을 찾아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팔을 다치셨다는 옹의 말이 걱정되어 골밀도 체크까지 진행했는데 결과는? 이제 연세 많이 드셨는데 건강하시네요. 예? 그냥 간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콩팥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뭐 췌장도 좋으시고. 9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다는 말에 옹이 갑자기 윗옷을 벗었다. 다시 한번 다친 팔의 건강 상태를 묻고 싶었던 모양인데. 뼈에는 어르신 문제는 없으신 것 같네요. 예, 다행히 좀 쓸리게 마셨네요. 괜찮은데 통증이야 이거는. 뼈는 안 상하신 것 같아요. 과연 튼튼한 뼈도 우유 사랑의 결과일까?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 섭취량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하루에 종이컵 한 잔 정도씩 장기 복용하면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아무 아픈 데 없고 아직까지 다음에 귀가 굴청이야. 고루고루 섭취를 여러 가지 것을 섭취를 하지. 음식에 가서 칼로리는 많이 든 것을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해서. 의사도 인정한 장흥의 97세 농사꾼 이세근옹의 건강 비법은 바로 우유였다. 이세근옹처럼 무병장수를 꿈꾸는 꿈나무가 산다는 이것. 식사를 마치면 거르지 않고 스스로 양치를 하는 11살 박선유군. 윗니 아랫니 혓바닥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선유는 미소천사로 통한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지런하고 건강한 치아 때문이라고 한다. 어디 보자. 정말 거르고 깨끗한 치아다. 알고 보니 선유는 서울시 치과의사협회가 선정한 2014년 건치소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족 중에 건치는 선유 하나뿐이란다. 저는 사실은 치아가 건강한 편이 아니에요. 어려서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고생을 좀 했고, 이쪽은 충치가 있어서. 엄마는 충치 때문에 치아 브릿지와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더욱 아들의 충치 예방에 힘을 썼다는데 아들의 건치 비법은 우유였다. 우유 속의 칼슘과 인은 청량음료 등 산성 음료수에 의해서 약해진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치아를 충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인이 되면 자주 발생하는 치주염을 우유가 막아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유는 잇몸과 치아 표면을 코팅하기 위해 우유를 꼭꼭 씹어서 먹는다. 저는 안 좋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치아를
갖게 해주는 게 부모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다. 2014년 프로농구계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승현 선수. 무려 197cm의 장신으로 대학농구 리그 최우수상을 받은 그는 다른 보양식을 다 마다하고 우유만 고집한다. 근데 저는 흰 우유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맛있는데 왜 맛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한 1리터씩 1000ml씩 먹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적어도는 한 500ml는 먹거든요. 우유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는 이승현 선수의 부모님을 만나봤다. 대체 언제부터 아들의 우유 사랑이 시작된 건지 묻자 수많은 상패들로 답을 대신하는 부모님. 우유가 있었기에 아들의 남다른 오늘이 있었다는데 그때 어머님이 한 장의 사진을 꺼내오셨다. 왼쪽에 있는 게 이승현 선수죠? 예. 네. 근데 이게 1학년 5학년이거든. 아,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1학년 5학년. 큰 차이가 별로 없네요. 우리는 이제 운동시키면서부터는 더 주기적으로 더 많이 먹였는데 많이 먹였어요. 그 운동 속설이 무조건 하루에 1000ml 이상 먹여야지 키도 크고 그런다고. 1000ml 정도는 그냥 쉽게 먹더라고요. 중학교 때가 키가 제일 14cm가 크는데 그때는 뭐 하루에 1000ml 2통씩은 먹고. 학계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확실히 키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유가 키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몸짱이 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우유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가 있다는데 바로 헬스 트레이너 김지훈 씨. 그는 운동이 끝난 회원에게 반드시 200ml의 우유 한 잔을 권한다. 단연간의 경험으로 입증한 몸매 관리 비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데 살도 빼야 하는데 왜 물이 아닌 우유일까? 물은 운동 중간중간에 계속 물을 드시면 되는 거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 영양분이 많이 고갈되기 때문에 완전식품인 우유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 보니 김지훈 트레이너는 너도 나도 지도받고 싶어하는 몸짱 제적이라는데 소녀시대에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낸 트레이너로 입소문이 났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스타들의 건강을 챙겨왔다. 그 비법 중 하나가 식단이었다. 식단에 항상 우유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유는 성인한테는 안 좋다라는 그런 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별로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영양소로만 봤을 때는 하루에 우유 200ml는 성인들한테 좋다. 여기서 잠깐 김지훈 트레이너도 몰랐던 우유의 비밀이 있다. 바로 하루에 우유를 먹는 횟수가 많을수록 비만 위험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장수식품이자 성장기에 몸을 튼튼히 하고 키도 쑥쑥 크게 하는 종합 영양제 우유. 인간이 태어나 처음 맛보는 음식인 모유. 그 모유와 거의 같은 성분을 가진 식품이 바로 우유다. 특히 우유 한 잔에는 성장기에 중요한 칼슘이 일일 권장량의 30%나 들어있다. 또한 우유 칼슘은 체내 흡수율도 높아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보충에 모유만큼이나 큰 보탬이 된다. 칼슘뿐만 아니라 우유에는 단백질과 지방, 유당, 비타민, 미네랄 등 무려 114가지의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 학계에서도 우유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 가지 식품이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식품은 사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유는 이런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양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유 한 잔의 가치는 114가지의 영양소를 통째로 섭취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사례자들이 입증한 것처럼 성장기 어린이부터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한 노령까지도 우유는 효과적인 건강보험인 셈이다. 특히 저지방과 무지방 우유 중 고민한 적이 있다면 성인병의 위험군이 아닌 이상 저지방 우유를 먹는 것이 좋다. 우유 더 많이 마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얀 보약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또 원장님이 따라주시니까 네. 더 보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보약 마시겠습니다. 네.
아, 농장에서 마셔서 그런지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아, 정말 좀 색다른 맛이네요. 우유 맛이. 아, 정말 맛있다. 아, 예. 아니, 그런데요, 원장님. 제 주변에는 그 우유를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법 적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배에 가스가 찬다거나 또 네. 심한 경우에 이제 배가 아프고 설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을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래요. 아, 유당불내증이요? 아침에 설사 먹으면 설사하거나 이게 좀 속이 거북해서 예, 좋은 건 아는데 속이 불편하고 설사하고 트름이 나오고 예,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더라고요.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경기도 파주.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경찰 공무원 조영호 씨.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유당불내 증상으로 고민했었다. 전혀 먹지 못했어요. 예. 항상 먹으면 항상 배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조영호 씨에게 우유는 오랫동안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식품 중 하나였다.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흰우유를 못 먹었고 혼자서 그냥 자취 생활을 할 때 영양 보충을 위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를 했죠. 한 달인가 정도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우유를 마신 후 화장실에 가느라 체면을 구긴 적도 여러 번이라는데 사실 한국인의 80~90%가 유당불내증이다. 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우유 마시기를 두렵게 만드는 원인 물질은 유당. 우유 탄수화물의 주성분으로 소장에서 락타즈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 흡수되는데 이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면 소화장애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유당불내증이었던 조영호 씨가 지금은 달라졌다고 한다. 몇 개월 전서부터 우유 다시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조영호 씨가 오랜 세월 금기식품이었던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보물 같은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가능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티벳 버섯이요. 그냥 보기엔 가짜낸 순두부처럼 보이는 티벳 버섯은 유당을 발효시키는 효모와 젖산균이 함유된 버섯 모양의 유산균이다. 티벳 지역 스님들의 건강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는데 조영호 씨는 이 버섯에 우유를 붓고 발효시켜서 먹는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장결 정도 티벳 버섯들이 이제 장결 정도로 해서 부어놓고 발효 시간은 상온에서 24시간 정도.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 뭐 저지방이나 뭐 이런 칼슘 우유 뭐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그 일반적인 우유. 일반 흰 우유. 잘 발효된 우유는 입자가 고운 면포를 이용해서 티벳 버섯을 걸러내고 우유만 따라 마시면 되는데 우유나 유제품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 유당이 감소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우유가 그동안은 제일 참 곁에 두기도 조차도 싫어했던 그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고맙고 그 먹는 게 즐거운 음식이 됐죠. 요즘엔 아내 안수영 씨도 함께 마신다. 조영호 씨에게도 유당불내증으로 인한 고통은 이제는 기억조차 안 나는 옛일이 됐다. 박정화 씨에게는 유당불내증이 성년이 된 후 찾아왔다.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유당불내증 덕분에 피부 민소리를 듣게 됐다. 밀가루고 네. 이거는 꿀하고요. 꿀하고 우유하고. 먹으면 곧장 설사로 이어지는 우유를 피부에 바르기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한 15분, 20분 있으면 말라요. 그럼 이제 깨끗이 씻어내면 되죠. 젊은 시절엔 우유의 영양가를 몸 안에 채울 수는 없었지만 피부 민소리를 듣는 걸 위안 삼아 살 수 있었단다. 보들보들. 동안 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유당불내증을 극복해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유제품들이 많은데 하루에 우유를 많이 드세요?
네, 하루에 한 아이들하고 같이 1리터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1리터? 네. 예. 곽정화 씨는 사실 여고 시절까지 우유를 큰 불편 없이 마셨다. 그런데 졸업 후 우유 급식을 중단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유당불내증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이제 우유를 먹으면 자꾸 설사도 나고 배탈이 좀 나더라고요. 배도 아프고 그랬는데 아이들 편식하는 것도 또 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유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적응을 했죠. 아이도 그랬어요? 아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려고 처음에는 이제 우유를 먹긴 먹어야 하니까 발효유 같은 걸 많이 먹었어요. 저기 같은 거? 뭐 요구르트, 뭐 또 치즈 같은 것도 많이 먹이고요. 저도 많이 이제 그런 걸로 대용을 했어요. 처음엔 자녀들을 뒤져 유당불내증을 극복하고 우유 마시는 데 좋다는 방법부터 찾았다. 그 메모를 냉장고에 붙이고 쉽다고 생각되는 방법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기 시작했다.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을 먼저 먹고 우유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을 때도 우유를 꼭 함께 마셨다. 곽정화 씨는 심지어 라면을 끓일 때도 우유를 넣었다. 우유 라면은 국물의 나트륨 농도를 낮춰줘 밤에 먹고 자도 얼굴이 붓지 않는 효과가 있었다. 우유 요리의 장점을 확인하게 되면서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인 콩과 동물성 단백질의 보고인 우유를 섞은 음식 만들기를 시도해봤다. 우유 콩국수가 바로 그것. 순두부와 우유를 갈아 만든 국물을 삶은 국수에 부어 먹는 우유 요리다. 우유 요리는 아이들도 잘 먹고 좋아했다. 또 곽정화 씨의 심각한 유당불내증도 우유 요리를 먹은 후에는 별 탈이 없었다. 네, 남는 밥이에요. 그런 변화에 신이 난 곽정화 씨는 찬밥을 활용한 이탈리아식 리조토까지 만들어 먹는 우유 요리 전문가가 됐다. 이제 아이에게 우유를 좀 많이 먹여야 되는데 잘 안 먹고 또 배탈이 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우유를 좀 먹여야겠다 하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알게 되고 이런 우유를 이용한 요리법도 알게 됐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곽정화 씨는 이제 우유 마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유에 감사한다는데? 보물이죠. 보물이고 돈이죠. 그리고 강조하는 또 한마디는 유당불내증은 극복될 수 있다. 그 시각 전남 장흥. 많이 드래. 제작진에게 심각한 유당불내증이 있다는 걸 알리 없는 이색은 옹이 건넨 우유를 마시고 제작진은 화장실로 직행. 유당불내증의 고통 속에서 지옥과도 같은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결국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병원을 찾았는데 유당불내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우유 1리터에 있는 양에 해당하는 유당을 마신 후 2시간 간격으로 3번에 걸쳐 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발생되는 가스를 측정해서 검사했다.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지속적으로 모유나 우유 그리고 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유당분해 효소가 잘 나와서 유당불내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적은 반면에 우유 섭취가 많이 줄어든 성인에서는 우유 섭취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유당분해 효소가 줄어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다량의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 유당불내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를 거부감 없이 먹는 방법은 뭘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MC 김한선에게 주어진 미션. 1시간 안에 우유와 궁합이 맞는 식재료 3가지를 찾아라. 갑자기 우유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네요. 뭐 아는 거 없어요? 알려드리면 미션이 아니죠. 그런데 맛있게 떠져가지고 말랑말랑. 가래떡하고도 잘 맞지 않을까요? 우유하고? 본능적으로 고른 첫 번째 궁합 음식 가래떡. 혹시 우유하고 궁합이 맞는 음식이 식재료가 뭔지 아세요? 예, 우유하고. 맞아. 두 번째부터는 묻기 시작하는데. 네. 우유는 바나나가 맞아요. 바나나? 근데 고구마 가루도 맛있어. 고구마? 네, 맛있는 거 주세요. 키 얇은 김한선 씨 바나나와 고구마 덕구이? 네, 이거 세일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유하고 올린 거는 토마토가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토마토가 어울린답니다. 이번에도 의심 없이 토마토를 담가. 잘 고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표정이 왜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쇼핑한 목록입니다. 과연 우유와 찰떡궁합을 찾았을까? 일단 토마토와 당근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토마토와 당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의 흡수를 3배나 높여준다. 옥수수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옥수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A와 B를 우유가 보충해준다. 굴도 마찬가지. 우유가 굴의 영양소를 우리 몸에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데, 반대로 우유와 상극인 식재료의 대표주자 5가지를 소개한다. 소금은 나트륨의 과잉을 가져오고 설탕이나 초콜릿은 우유의 비타민을 파괴한다. 오렌지나 레몬에 사는 우유를 응고시켜 소화 흡수를 방해하고, 시금치는 우유의 칼슘과 반응이 소화장애나 담석증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션을 완수한 김한선 MC를 위해 신재록 셰프가 나섰다. 야들야들한 화이트 소스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주인공. 자칫 퍽퍽할 수 있는 닭가슴살을 우유와 올리브를 섞어 30분 정도 재워둔다. 준비한 채소를 프라이팬에 굽고 재워두었던 닭가슴살도 구워주다가 우유와 올리브유 소스를 부어 졸여준다. 소스가 자작하게 남을 때까지 졸여주다가 불을 끄고 접시에 구워두었던 채소들과 함께 담아준다. 우유와 올리브유가 고기 냄새도 작고 영양 흡수율을 높인 화이트 닭가슴살 스테이크 완성. 이번엔 한식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단호박과 우유의 만남. 푹 익힌 단호박에 우유를 붓고 저어가며 단호박을 으깨주기만 하면 되는데, 작과 대추를 고명으로 얹어주면 씹는 맛까지 고소한 단호박 타락죽이 완성된다. 셰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먼저 단호박 타락죽을 맛보는 완선씨. 우유와 단호박 맛 궁합도 맞을까? 우유에서 나는 어떤 부드러운 고소함 그런 것까지 곁들여주고, 이번엔 화이트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시식해 보는데, 아니 누가 닭가슴살을 퍽퍽하다고 그랬어요? 진짜 부드럽네요. 우유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오늘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유당불내증은 질병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병은 아니고요. 우유 속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있는데 그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네. 그 우유가 나쁜 식품이라고 말하면서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는 좀 다르던데요. 네, 그 우유와 관련된 논란 중에 이제 이 유당불내증이 사실 큰 이슈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소화되지 않고 장 속에 있는 우유는 장에서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를 일으킨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소비자는 그러니까 머리 아픈 얘기를 어렵게 하지 말고 우유를 마셔도 좋은 건지 마시면 안 되는 건지 그것만 알고 싶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도대체 마시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것만 확실하게 찝어주기를 원하실 텐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우유의 효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를 찾아뵙고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아기 우유 많이 마십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한 1리터? 컨디션 좋으면 한 1.5리터 정도 마십니다. 안 먹고 있습니다. 안 먹기 지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우유는 칼슘의 도구라는 거죠.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안 생겨야 되는데 우유를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더라. 우유가 이제 세포들의 그 성장과 세포 분열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이 뼈에 있는 조골세포도 자극을 해서 조골세포의 이제 활성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뼈가 튼튼해지고 그러긴 하는데 이 조골세포의 조기노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오래된 뼈는 일정하게 파괴되고 다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 조골세포는 파괴된 뼈를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며 파골세포는 오래되어 불필요하게 된 뼈 조직을 파괴해 칼슘이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 간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며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골다공증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뼈의 조화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조골세포는 약 25세, 30대쯤에 거의 활동을 멈추고 파골세포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골세포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칼슘의 공급이 필요한데 비타민 D는 칼슘을 골수로 운반해 뼈의 성장을 돕는다. 우유는 바로 이런 비타민 D와 칼슘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조골세포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다. 우유를 많이 섭취할수록 과거에는 뭐 대장암이라든지 일부 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역학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우유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우유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도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IGF-1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더 큰데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IGF-1 농도가 이제 높게 나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암 사망률이 3배 이상 높게 나온다는 연구도 이제 나온 거죠. 모든 암이 하나의 인자로서 규명되지 않는다는 데 저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공해라든지 기타 발암물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노출되고 있는데 비타민 D 흡수를 도와주는 칼슘의 역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장암에서는 우유가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의 인자로서 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마다 그 우유나 유제품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낙농업계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우유를 피하기보다는 우유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적정량을 드셔서 오히려 우유가 가진 긍정적인 것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유의 유용한 점을 잘 알고 먹는 것이 찬반 양론을 막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중 하나가 바로 우유는 날씨가 추울 때 마시다는 말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우유 맛이 더 고소해진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네네. 여름에는 젖소들이 더위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먹이 먹는 양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유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다소 감소되기 때문에 그 유지방과 무지 고형분의 함량이 떨어져서 싱겁게 느껴지는 거라고 하네요. 아, 저 정말 몰랐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겨울에 우유를 더 잘 챙겨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겨울에 우유를 특히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네. 우유가 비타민 D를 보충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이렇게 일광욕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통해서 햇빛을 쬐게 되면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네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햇빛을 쬐 기회가 적겠죠. 그렇죠. 일조량도 작고 아무래도 실내에 오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비타민 D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도 우유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가 우유를 먹고 싶어도 소화가 잘 안 돼서 못 먹는 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유당불내증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당불내증을 극복하는 방법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우유를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한 유당불내증 극복 프로젝트. 그 첫 번째 도전자 신상업 구조대장. 아침에 이제 빵하고 토스트하고 해서 집사람이 만들어줄 때도 있고 홈브레이크에 이렇게 사 먹을 때도 있는데 제가 우유를 못 먹으니까 따로 이렇게 밥을 차려야 되더라고요, 불편하게. 그래서 한번 우유를 한번 적응을 해볼까,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앞으로 7일간 우유를 먹기 전과 후를 관찰하게 될 도전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유 소화 장애 극복 체험을 하게 된 박경미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항상 설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유당불내증이 맞는지 확인이 하고 싶어서 체험을 하게 됐고요. 제가 체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우유를 좋아하는데 찬우유를 잘 못 마셔가지고 이번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제가 찬우유를 잘 못 마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8명의 체험 도전자들에게 각기 다른 유제품이 배달됐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우유를 피하는 것보다는 유당이 적게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는데요. 유당이 들어있지 않은 우유라든지 혹은 치즈 같은 것들을 섭취해볼 수 있겠고 요구르트 같은 것들도 유당이 좀 적게 들어있어서 섭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전자들에게 주어진 식품은 유당이 적은 순으로 총 4가지가 선별됐다. 지금부터 7일간 체험식품을 먹기 전과 후 혈당 체크를 하게 된다. 근데 엄마가 오늘부터 실험을 하는 거야.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무섭다. 갔다가 체열을 해서 혈당 체크를 한 다음에 122. 현재 시간 6시 35분. 혈당 체크 95. 매일 공복에 혈당을 체크하고 각자 배정받은 유제품을 먹는다. 버섯을 맛이 너무 이상해. 우유 200ml에 유당이 4.5g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슬라이스 치즈 3장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기피했던 유제품들을 열심히 먹어보는데 만약 유제품이 몸에 잘 흡수된다면 혈당량이 적정선에서 높아지게 된다. 과연 혈당 수치에 변화가 있을까? 체열 수치 101. 혈당이 더 내려갔는데요. 그럼 우유 대신 치즈를 먹은 최윤지 씨는? 30분이 지났는데 아까는 106이었는데 지금은 116으로. 마찬가지로 요거트와 우유를 먹은 이영화 씨와 이원아 씨도 당 수치가 갈렸다. 그런데 유당 제거 우유를 먹은 신상옥 씨와 양창호 씨는 둘 다 당 수치가 올랐다. 티벳버섯으로 발효시킨 우유를 먹은 당 수치의 결과는 갈렸다. 치즈를 먹은 최윤주 씨와 안영수 씨는 비슷한 폭으로 당 수치가 올라갔다. 첫날부터 같은 유제품군에서조차 결과가 천차만별인 상황. 그래도 우유가 몸에 소화된 사람은 8명 중 6명이나 됐다. 그중 유당 제거 우유와 치즈는 소화에 더 효과적이었다. 마시고 나면은 이렇게 속이 싹 하고 그리고 먹고 나서 점심 때쯤 되면은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하루 종일 그 가스가 차가지고 좀 곤란했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계속 방귀가 나와가지고. 유당불내증의 특징을 느끼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 우유만 먹는 것보다 유산균을 먹고 우유를 먹으니까 속이 거북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체험에 반을 지낸 4일째. 첫날은 당 수치가 상승했던 신상옥 씨는 하락한 반면 양창호 씨는 상승폭이 높아졌다. 티벳버섯으로 발효된 우유를 마신 팀은 최대길 씨마저 4위로 당 수치 하락. 유일하게 당 수치가 꾸준히 상승폭을 유지한 팀은 치즈를 먹고 있는 팀이었다. 요거트와 우유를 먹고 있던 팀도 첫날과 같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작진에게 생각지 못했던 영상이 도착했다. 우유 먹으니까 속 더부룩하지. 자꾸 가스 방구 나오지. 굳이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앞으로. 현웅이는 어때? 현웅이는 괜찮지? 열심히 먹고 아빠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나 보지? 신상옥 씨 중도 포기 선언. 놀란 제작진이 다음날 찾아가 이를 물어봤다.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먹어도
올라가지 않고 어떨 땐 떨어질 때도 있고 저녁 늦게 밥을 먹었고 잔 날은 막 대려 이렇게 수치가 우유 먹고 나서 수치가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속은 좋지 않았어요. 속은 좋지 않고 한 3일간 계속 방구를 많이 끼고 가스가 많이 차고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됐었습니다. 과연 유당불내증의 산을 넘을 수는 있을까? 심기일전 다시 도전하는데 4일차의 결과를 보면 우유가 소화된 사람은 첫날의 여성놈보다 줄어들어 총 4명이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치즈가 변함없이 소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다. 마지막 팁에도요. 아이고 진짜. 엄마. 선택을 잘못했어요. 엄마. 부탄가스 한 통 불 붙이는 줄 알았어요.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갖고. 우유 먹고 출근을 했더니 소방서에 누가 감을 사와가지고 물렁감을 한 4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설사 안 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중에서 파는 조각조각난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라 이렇게 덜이로 나온 모짜렐라 치즈를 먹어서 최윤지 씨는 치즈를 먹을수록 유제품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요거트와 우유를 먹는 이원아 씨도 희망을 찾고 있었다. 어제에 비해서 속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감염 단수를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유도 그전보다는 빨리 안 먹고 천천히 먹는데 하루하루 생활해 보니까 우유를 매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4일 만에 유당불내증을 극복할 의지가 생겼다. 그렇다면 체험 마지막 날의 결과는? 참 신기해. 첫날부터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했던 박경미 씨. 오늘은 103. 오늘 시험하는 날이에요. 음식 먹는 건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뭐 신경 안 쓰고 먹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수치는 많이 나오네요. 이들은 과연 7일 만에 유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 신상옥 씨는 여전히 유제품이 소화되지 않았지만 양창호 씨는 가능성이 보였다. 박경미 씨도 여전히 유당불내증이 극복되진 않았지만 최대길 씨는 가능성이 보였다. 치즈를 먹은 최윤지 씨와 안영수 씨는 둘 다 일주일 내내 당 수치가 상승했다. 놀라운 것은 요거트를 먹은 두 사람이 모두 7일 만에 소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일주일 하면서 제가 직업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침에 굶을 때도 있고 또 뭐 폭식을 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너무 내 스스로가 좀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도전자들의 결과를 전해들은 구조대장 신상옥 씨는 유당불내증도 조금씩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은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선생님 이제 우유도 조금씩 드시나 봐요? 이왕 뭐 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는데 벌컥벌컥은 못 먹고요. 조금씩 시켜가면서 그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마지막을 정리했다. 어김없이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유 소화 장애가 극복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우유를 먹고 꾸준히 먹음으로써 이런 증상 등을 더 완화할 수 있게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끔 꾸준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당불내증 극복 체험이 종료됐다. 성인에서 우유 섭취가 적어서 유당분해 요소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서서히 소량씩 지속적으로 유제품의 섭취 혹은 우유의 섭취를 증량하면서 유당분해 요소를 더 많이 생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응을 시키고 내성을 만들어서 유당불내증 증상을 없애고 자유롭게 우유를 섭취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우유를 먹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는 우유를 잘 선택해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유 섭취량도 나이와 상태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유 속 지방 함량을 낮춘 저지방 우유를 전제로
폐경후 여성은 하루 2잔이 적당하고요. 또 성장기 청소년들의 경우는 하루 3잔을 권장한답니다. 네. 저 같은 40대 이후의 중년 남성은 하루에 1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사회적 활동이 많은 20대, 30대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3잔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렇지만 소화 비만이 나타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는요. 네. 우유 속 지방 함량을 낮춘 저지방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로 3잔 정도 마시게 하는 게 적당하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네. 우유의 효능을 둘러싼 논쟁도 바로 그런 사실을 상기시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바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건강하고 따뜻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 그 원인 중 하나인 난임.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1.25명,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흡연, 음주, 노산 등 다양한 이유로 난임을 겪는 사람들. 현관하기도 한 20분. 임신하기가 좀 힘들다고. 난임을 극복한 사람들이 전하는 기적과도 같은 비법 이야기.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생활 속 실천법을 찾아라. 다음 주 난임의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